자, 야구 있는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스포츠 서울의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아 기자님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많이 이제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뵀잖아요. 얼굴이 더 힘들어 보이세요. 어떻게 된 게? 아, 뭐 많이 발랐는데 오늘? 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괜찮으세요 이제? 뭐 좀 피곤하긴 하죠. 피곤하긴 한데 아무래도 선수들도 이제 정규 시즌보다 포스트 시즌 한 게임이면 뭐 정규 시즌 한 10게임 갔다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훨씬 더 신경을 쓰고 봐야 되니까 이 체력 소모? 뇌력 소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이거 진짜 뭐 현장에 있는 주변 이제 이 친구들이나 뭐 동료들 얘기를 들어봐도 진짜 이제 한국 시리즈 막판이 되면 선수들도 지치지만 이제 현장 직원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도 진짜 지친다고 하는데 마무리까지 또 화이팅 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오늘도 아침부터 또 인사를 많이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옹이님도 또 와주셨고요. 리보고님이 살 빠지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2-3kg 빠지긴 했어요. 아 그니까요. 진짜 이게 얼마나 힘드시면 이건 힘들어서 빠진 게 아니라 저 운동하고 있어요. 아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오후부터 5mm 미만의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야구 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5mm가 기준이 뭐 시간당 5mm면 절대 야구 못 하고요. 시간당 1mm 언더여야 가능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또 이 우천 그러니까 비가 영향을 또 어떻게 줄지 이게 또 경기 밀리면 더 약간 골치 아프거든요. 팁 같은 건데 이게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제 기상계보 많이 보시잖아요. 보실 때 강우량의 0.1에서 1 요렇게 걸리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흩뿌리는 비에 가까워요. 그쵸.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이 넘는다, 2, 3 가면 그 조금 힘들다. 네, 오늘 쉬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이솔님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라이브 왔을 때는 분명 반팔이셨는데 오랜만에 오니 또 겨울이 왔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저희 다 긴팔 입고 저는 뭐 털 자켓 입고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냐님 김 기자님 기사 구독했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아시죠? 이 브런치 특히 이제 김동현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기자의 이 새 장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스포츠 서울 김동현 기자 응원하기 한 번씩 누르시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누르세요. 저 얘기했습니다.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말이 부탁이지. 뭘 또 장까지 열어요. 말이 부탁이지.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 구독하기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깔린 판에 펜 하나 들고 왔는데 뭘 제가 판을 바꿔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그럼 반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연차 쓰고 콕시 직관 갑니다. 또 다시 열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좀 시청하시는데 이 관람하시는데 이 방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콕시 9차전 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기상청 김동영 예보관님 이게 그때 근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날 비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 비였죠. 안 되는 비였는데 그때 이제 뭐 비로 이렇게 뭐 더 밀릴 수가 없으니까 취소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공감대 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종이님 3팬인데 기자님 기사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얘기하셨고 무슨 이유가 있겠냐님. 근데 김동현 기자님 네이버 프로필 사진은 무섭다고. 그 여권 사진인데요. 여권 사진인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증명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은 게 2007년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원 썼을 때 사진 있잖아요. 정장에 타이 메고 이렇게 쓸데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어서 이걸 차마 쓸 수도 없고 이래갖고 그래서 사진 찾다 보니까 이제 가진 게 그것뿐이라. 네네 여기 있네. 이거 네이버구나. 아니요. 이거 보실 때 그쵸. 왜 이렇게 무섭게 하고 찍으셨어요? 화가 잔뜩 나셨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여권 사진을 쓴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진 사진이 저것뿐이라 다른 나라의 강해 보이고 입국 절차에서 이거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런. 근데 그렇게 안 강해 보이지 않나요? 아닌데요? 엄청 강해 보이는데요? 아니 이거 언제 한번 저거 하세요. 비시즌 때 언제 한번 업데이트 한번 하세요. 살 좀 쩍 빼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분인가 한참 들여다보셨다고? 그래 이거 오프 시즌 비시즌 이거 미션으로. 저 안경을 이렇게 벗고 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카메라 어플로치고 살짝 보정돼 좀 잘 나온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시작부터 굉장히 또 기분 좋게 또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사실 주말 동안 이 염경엽 감독 이 선임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미 뭐 속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염경엽 감독 선임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윤세호 기자님 아니셨습니까? 네. 그분께서 이제 단독 기사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보직이 달랐다. 제안한 네. 보직도 달랐고 그때 당시에는 이 기사가 나올 당시에는 오퍼를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좀 이 전말이 다소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규 시즌 종료 즈음 해서 이제 저 염경엽 감독한테 2군 총괄 코디네이터를 이제 제안을 했고 염경엽 감독도 좀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로 이게 시작점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그때는 류지영 감독 유임이 1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 전이니까 정규 시즌 시작하고 정규 시즌 끝나고 보니까 류지영 감독의 연임을 어느 정도 계산해 놓고 판을 짜다 보니까 이제 2군을 육성할 수 있는 2군 총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다가 그럼 감독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염경엽 감독한테 오퍼를 넣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쭉 가다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LG가 이제 그 난리를 친 거죠. 그렇죠. 져버리는 바람에 4차전에 져버리는 바람에 그날 저 구본능 구단주 대행이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따로 이제 차 타고 오셨더라고. 뭐 수행원도 딱히 안 보였던 것 같고. 네네네. 저도 우연히 이제 내려가면서 마주쳤는데 그날 이제 그 조금 이제 극대노를 하셔서 아마 우리 저 현장에서는 그날 이후로 류지연 재계약은 그 순간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 이게 사실 이 구단주가 왔을 때 다 팬분들도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하는 선수도 내가 직관 갔을 때 내가 간 경기에서 맹활약을 하고 잘했다 그러면은 왠지 또 마음이 좀 쓰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구단주야. 구단주가 지금 가을 야구 가가지고 4차전에서 그 업셋을 허용하고 역대급도 업셋을 허용을 하고 가을 야구를 탈락했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류지영 감독으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스스로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구단 차원에서 또 이제 올라간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프로세스가 또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좀 작동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뭐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 확인된 건 아니지만 차명섭 단장은 염경엽 감독하고 내부 승격 2명 혹은 또 몇 명 해서 이제 후보를 짜서 위에 올렸어요. 네네. 올렸는데 뭐 그냥 올라만 갔죠. 올라만 갔고 검토는 이제 잘 안 해보시고 올라만 갔고 뭐 결정은 이제 그 구단주 대행께서 하신 거니까 그 차명석 단장은 어느 순간 그냥 슥 배제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염경엽 신입 감독 이제 계약 기간 3년, 총액 21억 원입니다. 계약금 3억이고요, 연봉은 5억 원, 그리고 옵션이 3억 원이 달려 있는데 이 옵션이 우승 옵션이죠. 우승 옵션이다. 우승 옵션 외에는 뭐 옵션을 걸 게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지영 감독이 구단 최다승을 했는데 그 이상을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붙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봐도 우승 옵션이죠. 염경엽 감독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는 이제 우승 한번 해달라 시켜달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 옵션이 이제 우승 옵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굳이 나눠보자면 한국 시리즈 진출 시 얼마, 우승 시 얼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이제 18억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신임 감독이죠 이승엽 감독과도 또 좀 비슷한 대우인데 뭐 요것과 관련해서도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과거 넥센에서도 이제 감독 시절을 했었고 SK에도 감독을 했었는데 이 신임 감독과 이게 비슷한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종종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장에 많이 받은 건 있고요. 초보 감독치고는 그러니까 첫 감독 부임하는 지도자치고는 많이 받았고.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SK에서 그때 27억이었나? 연봉이 7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받았던 사람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적긴 적죠. 그쵸. 적긴 적은데 지금 시점에서 염경엽 감독은 이 정도 줄 수 있는 팀이 LG 정도 제외하면 딱히 없을 것도 같고. 그렇죠. 사실 이제 SK 때 마지막에는 사실 좋지 못하게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제 물러나시기는 했지만 성적적으로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어제 잠깐 통화했는데 뭐 금액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기회를 받았으니까
없을 거라 생각하셨대요. 아 감독으로 다시 다시 돌아갈 감독할 수 줄은.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기회를 받았으니까 그런 뭐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금액 갖고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염경엽 감독과 LG 인연 지난 2008년이었죠. 당시 이제 코치 및 프런트로서 활동을 이제 하셨던 거는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사실은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 또 이제 안 좋은 또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넥센에서 또 좋은 지도력을 또 보여주셨을 때 재평가가 또 어떻게 또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넥센 뭐 SK 단장 그리고 감독까지 거쳐서 이제 현재 해설위원, 야구 국가대표팀 기술위원장까지 맡고 있었는데 이제 LG가 염경엽 감독을 선임한 이후 프런트와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염경엽 감독이 구단의 궁극적 목표, 뭐 우승이겠죠. 미래 방향성을 추구하기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감독으로 선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염경엽 감독, 이 김동희 기자님 생각하기엔 좀 어떤 성향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민하다 뭐 이런 얘기가 제일 그래요. 많죠. 지금 이제 채팅창에 많습니다. 네. 뭐 단기전 스트레스에 예민 소심형 지도자는 좀 뭐 건강 상태는 또 괜찮으신 건가요? 뭐 이런 거. 네. 건강은 뭐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뭐 살도 좀 이렇게 식단 관리 잘해서 살도 좀 찌우셨다고 하고. 네. 예민한 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넥센 감독 하실 때 들은 얘기인데 술은 못 드세요.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아서 근데 담배는 태우시거든요. 담배는 태우시는데 지면 3갑 이기면 2갑이래. 그래,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감독실이 완전 너구리구리라고. 근데 또 밥도 무슨 코딱지만큼 드신다. 한 숟갈 드시면 많이 드시는 네, 그런 밥을 느낌이라. 워낙 또 소식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독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독해요 그냥. 그러니까 성공한 야구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성공한 야구 선수가 아니었고 막 화려하게 은퇴해서 멋있게 지도자 이런 코스를 밟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잡초? 그래서 이제 바닥부터 툭툭툭 네.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기는 하죠. 심지어 지도자로 시작한 게 아니라 프런트로 시작했잖아요. 음. 아까 그 2004년 현대 비 올 때 얘기했던 거. 네네. 그때 현대 우승했을 때 윤경엽 감독은 축승회 준비하러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아, 호텔 섭외하러. 그래 구단 직원으로서. 네, 네. 비 그렇게 날리는데 잠실에서 롯데월드까지 뛰어갔대잖아요. 아, 택시가 안 기억이 잡혀서. 난다, 기억이 난다.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민하고 잠도 못 자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기아 우승가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늘 아침에 뜬 이제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 조금 내려놓고 네. 이제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코칭 스태프들한테 좀 맡기고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이제 하려고 네. 한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이제 녹심을 많이 부리셨다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 이제 좀 스타일 변화를 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서영님이 선 감독님 구단에서 얘기도 없었다는데 왜 프로야구 레전드가 구단의 연막작전 카드로 이용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선동열 감독 유력하다. 그리고 LG 감독 선동열 감독이 거절했다. 뭐 이런 썰들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썰뿐만 아니라 이제 유력하신 기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사화를 했을 정도로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를 했을 정도로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걸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아리땡 굴뚝에 연기가 날 리는 없겠죠. 뭔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막 판이 커져서 나왔을 텐데. 네. 일단 제 뇌피셜을 좀 굴려보자면 뭐 문자 하나 받은 거 없다는 기사도 그렇습니다. 나왔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뇌피셜을 좀 굴려보자면 LG 구단에서 뭔가 연락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구단 차원에서는 네. 아니었고. 네, 구단 차원에서는 일단 메인스트림을 연임으로 이제 놓고 갔으니까 아니면 다른 내부 지도자 한 명 승격 요렇게 정도 후보 잡고 갔으니까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차단장이 손을 떠나버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네. 구댕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댕이 간섭이라고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구단이니까 네 구단인데. 구댕이 결정하고 구댕이 통보해서 그냥 쭉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동열 감독하고 구댕하고는 또 친분 있죠. 음. 총재하실 때 국가대표팀 감독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대 동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구댕이 뭔가 움직이지 않았을까? 아 그쪽 라인으로 이제 약간 접촉이 됐었던 게 네. 흘러나온 게 아니었을까? 내피셜을 굴려보자면 그 정도? 근데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언급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선동열 감독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라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LG 트윈스가 지금 뭐 마무리 캠프 일정도 안 정해졌다. 이게 사실은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질지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독 선임
팀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소 이 구단주 대행의 이 심기가 좀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거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야구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죠. 지원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 몇 년간 잠잠하시긴 했는데. 아 그쵸. 그동안은 그냥 사실 솔직히 막 많이 지원해주긴 네, 했잖아요. 네. 이게 또 이 사람이 또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거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면 네. 실망도 안 하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2년 연속 사실은 이제 업셋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 류지원 감독으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염경엽 감독이 선임이 됐고 선동열 감독은 어떻게 물을 먹게 됐습니다. 두 감독을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누가 더 우승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얘기. 지금 사실 LG는 우승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우승이라는 목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성 감독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해본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단기전에서 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국제대회 우승도 해봤고 뭐 아시안 게임의 값이라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수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투수 운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여준 게 있으니까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들었고. 그렇죠. LG 지금은 뭐 투수력이 워낙에 뛰어난 팀이니까요. 근데 두 번째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게 그게 좀 옛날이에요. 아 생각보다. 하긴 그게 이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2018년입니다. 네. 아시안 게임은 그렇다 치고 KBO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5, 6 2006년이네요. 마지막이니까 16년 전, 17년, 16년 전 얘기가 되다 보니 그러면 어떻게 됐지? 소위 말해 야구도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롤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메타가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계속 뭐 패치마다 또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메타가 자꾸 바뀌는데 그때처럼 선발 5이닝 빡 그리고 불펜 다다다다 이게 되겠냐는 거지. 틀림없이 그 야구 하실 거예요. 뭐 선동열 야구와 그래서 막 기사 보고 막 이 사람은 변했다라고 팬들은 아예 단정을 하고 자꾸 들어가던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사람이 변했다라고 해서 선동열 감독이 맞다라고 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염경엽 감독 왜 안 변했다고 단정 짓고 욕하냐고. 하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달라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시작부터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예요. 이제 SK 시절에 최정 선수 타격을 봐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플레이오프 때 가을 야구 때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4시간 미팅을 했다라거나 아니 이런 거 사실은 이제 일반 직장인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이제 그 얘기 듣고 기겁을 했는데 그걸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어라 이게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좀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우승하려고 데려왔는데 이제 염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우승 경험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LG 팬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우승 경험이 없는 우승 청구사가 왔는데 글쎄요 뭐 구단이 혹은 구대행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제가 그 또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위원장, 단장, 해설위원까지 두루두루 일단 해봤다는 거. 다양한 경험.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좀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든 접했겠죠. 그래서 그러면 염 감독한테 한번 맡겨보자라는 결론이 나왔을 것 같다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승, 그러니까 저는 이 미래 방향성이라는 것도 조금 중요하게 보는 게 미래 방향성. 네. 그 삼성 팬 중에 이제 손흥민 감독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선발 쓰레를 다 불펜 돌려가지고 그렇죠. 갈아 넣어서 우승했다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권혁 투수 같은 경우는 삼성이 이상훈하고도 안 바꾼다고 했던 투수예요. 실제로 트레이드 오퍼가 왔고 이상훈 줄게 권혁 달라 그랬는데 삼성에서 안녕히 가세요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진짜로. 네. 그 당시 신문 기사가 나오고 이랬었는데 그 정도로 삼성이 애지중지하던 왼손 선발 자원이었는데 그걸 중간에 탁 박아놓고 그쵸. 계속 1이닝씩 쓴 거죠. 권호준 선수도 뭐 혈행장애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선발로 좋은 모습 보여준 선수 이제 불펜으로 돌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선발 딱 5명 딱 세팅해놓고 5이닝 다다다닥 끝 6, 7, 8, 9 선발 다 제일 마지막 우승한. 그러니까 세팅해놓고 가니까 이기는 경기는 하는데 팬들 이겨놓고 재미없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랬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지만. 팬들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팬이기 때문에 막 재밌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도 이기고 싶고 그리고 우승까지 하면 최고지. 그니까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기 시즌 144경기 144승 하면 또 욕할걸요. 너무 재미없다고.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우승 경험 어떻게 합니까? 이 염경엽 감독이. 그래서 염경엽 감독이 우승 경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죠. 약점인데 오히려 그게 뭐 LG나 특히 염경엽 감독한테는 동기부여라고 할까? 아 오히려. 예. 그리고 통화했는데 천만이가 그거였어요. 나는 실패했었다고. 아 실패했었다. 예. 그래서 뭔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봐야죠. 봐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어떤 것도 예측이 안 되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게 LG 트윈스가 지금 정규 시즌에서는 최고의 성적, 이 프랜차이즈 최다승을 거뒀지만 계속 가을 야구에서 염원이잖아요. 사실은 네. 이 94년 이후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 염원을 이 과연 염경엽 이 감독이 풀어낼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코치진은 좀 이제 어떻게 될지 염경엽 사단 그리고 이제 박경원 코치는 이제 벌써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염경엽 사단 이건 뭐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SK로 옮겨가서 이 넥센 때 본인이 이제 좋아했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종욱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채태인 선수도 뭐 그랬고 이 데려오게 되는 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될지 구성. 일단 어제 저 우리 뭐 윤세호 선배랑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는 그렇게 크게 손대지 않을 것 같다. 안 될 거다. 왜냐면 김영일 트레이닝 코치하고도 친하고 네. 예전에 SK 있을 때 이제 계약해서 모셔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박경 코치가 이제 배터리 코치로 가니까 거기 또 원래 또 수석 코치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2군 육성 총괄 그다음에 수석 코치 정도 새로 이제 영입하는 거 제외하면 내부적으로는 뭐 떠나는 코치들이 있으니까 그 공백을 또 메우긴 해야겠지만 그렇죠. 막 완전히 판을 막 엎어놓고 시작하고 이런 건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판을 크게 뒤흔들지는 않고 이제 이 필요한 부분, 이 말씀하신 부분에만 좀 이제 새로운 인재들의 또 영입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 뭐 저기 뭐 예전 염경엽 사단이라 불렸던 코치들도 네. 정수성 코치 두산 갔죠. 김성갑 코치는 얼마 전에 하나 또 잔류군 육성 거기 하여튼 그걸 갔죠. 네네네. 이지풍 트레이닝 코치는 하나 소속 트레이닝 코치예요. 아 지금 이제 또 다 이렇게 네. 다 잘 가셨네요. 그러니까 다 가 있는데 그걸 또 억지로 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또 뭐 모양새도 그렇고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굳이 뭐 꼽자면 최상도 코치가 지금 야인이거든요. 최상도 코치가 지금 저기 뭐 아카데미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상도 코치 정도? 그거 제외하면 지금 시점에서 야 다 모여 한다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닐 뿐더러. 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LG 트윈스가 과연 이제 염경엽 감독의 지도 아래에서 정말 이제 우승, 그러니까 이게 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원이랑 뭐 감독 본인의 소원이랑 또 맞물려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단기전에서의 약점을 과연 극복해낼 수 있을지 과거의 모습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정말 많습니다만 달라진 모습을 또 이제 염경엽 감독이 보여주기를 또 바라면서 내년 LG 트윈스 야구도 저희가 좀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댓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단장이 어떻게 만든 시스템인데 요거 망치면 안 된다고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스템은 손 안 댈 거예요. 이 시스템 LG 트윈스가 사실은 이제 차명석 단장 우승을 이제 못하기는 했지만 육성부터 그리고 이제 1군 뭐 이제 문화 뭐 이런 것들까지 사소하게는 많이 바꿔놓은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명석 단장이 와서 뭐 사실 욕 많이 먹은 단장이시긴 하지만 그렇죠. 트레이드도 또 많이 실패를 하셨고. 네. 근데 그만큼 해놓은 일도 많으세요. 육성 시스템은 진짜 건들 거 하나도 없을걸요. 그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염경엽 감독이 올 때도 이제 총괄, 육성 총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어드바이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에서 이제 모셔오려고 했었던 건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감독으로 또 가시게 됐습니다. 아 톨미님 그래도 가을 야구 계속 가는 팀이 정말 부럽습니다. 모 팀은 5년 연속 5강도 못 가고 있는데요. 가을에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톨미님 롯데 팬이시거든요. 2017년 이후로 이제 가을 냄새를 못 맡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인데.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이게 각 팀마다 혹은 각 팀 팬들마다 눈높이가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승 뭐 계속 했던 뭐 팀들은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고, 그러니까 2001, 2, 3, 4, 5의 삼성처럼. 예전 왕조 시절 때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누가 그러더라? 엠팍의 우존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개세니까. 네. 네. 근데 좀 안에 그러니까 하위에 있는 팀들은 카리라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눈높이 기준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죠. LG도 몇 년 연속 계속 가려고 가니까 지금 와서 우승 하는 거지. 물론 우승을 맺혔던 건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그래 사실은 이제 암흑기 때 예전에 김재박 감독님 막 이런 분들 계실 때는 가을야구 한 번만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유광잠 봐 좀 입어보자고 그러셨던 분들인데 너네가 이제는 우승을 한다고? 화이팅! 뭐 이런 시절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승을 노리는 그런 팀으로 사실 스텝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승 청부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LG에서 감독 연습하나요?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이런 의견들도 있으십니다. 써니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류정일 감독 우승 감독이잖아요. 그랬는데도 안 됐고 류지현 감독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뭐 신임 감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됐습니다. 염경엽 감독 이 우승 경험이 없는 우승 청부사다. 이게 좀 약간 의아하기는 한데 좀 뭔가 뭐 이렇게 이게 아구가 안 맞는 느낌이긴 하죠. 네네. 그냥 감독 염경엽이 이뤄놓은 성과만 딱 보고 집중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염 감독님 따님분이 엄청 미인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배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아란 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배우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뭐 시구로 꼭 모셔오죠 이래가지고 눌러보니까 배우시더라고요. 염경엽 감독님은 식사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농담입니다. 2위 달성한 별 큰 문제 없어 보이던 감독님도 단칼에 아웃시킨 전력이 있으니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롯데 하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하실 듯 뭐 이렇게 저희가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SSG 팬분들한테도 걱정하시지 마시라 뭐 엄살을 이렇게 부르시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시즌 막판에 엄살이 아니었다라는 게 또 밝혀졌고 그리고 뭐 이렇게 팬들은 저도 야구 팬으로 컸지만 네네. 중요한 건 내 팀이지. 맞아. 남의 팀이 뭐 8등하든 9등하든 그 신경 쓸 바입니까? 네, 사실 내 팀이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게 물론 맞습니다. 네. 차면석 단장이 감독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H와 얘기도 아주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없진 않았던 것 같고 아까 그 김태형 감독도 한마평에 오르기는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김태형 감독은 이제 확실히 지금 뭐 야인으로 이제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좀 커 보이는데 모셔면 안 될까? 우승하면은 또 이제 김태형 감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또 이게 안 됐을까요? 성사가 좀 안 됐을까요? 위에서 뭐 두산 출신 안 돼 그럼 게임 끝이지 뭐. 하긴 바로 이제 두산에서 하시던 분을 모셔오기는 또 좀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오늘 랜더스 한국 시리즈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시리즈 얘기로 저희가 이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한국 시리즈 5차전 이제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이제 김광현 선수와 안우진 선수가 이제 1차전에서 맞붙었었죠. 5차전에서 다시 맞붙게 됐는데요. 시리즈 2승 2패. 야, 정말 키우미어 로즈의 저력도 대단하고 이 SSG가 이길 때에는 본인들이 잘하는 야구로 압도적으로 또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굉장히 시리즈가 팽팽하게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전 이후 두 선수 모두 닷새 휴식 후에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 이 1차전 때 김광현 선수 5.2이닝 동안 4실점, 뭐 자책점은 2점이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안호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 2.2이닝 동안 4K 2실점으로 마운드를 또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홍원기 키움 감독 4차전 마친 뒤에 5차전 선발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는데 안호진 선수로 결국에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제 피가 철철 나는 모습 보이면서 과연 이거 등판할 수 있겠느냐, 이번 시리즈에 뭐 등판하더라도 7차전까지 갔을 때 뭐 간신히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회복을 했나요? 지금 손가락 상태가 좀 나아졌는지 뭐 이런 것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안우진 선수가 물집이 좀 잘 잡힌 편이래요. 자기 말로는. 저 시즌 중에도 잡힌 적이 있고. 네. 또 금방 올라온대요, 또 살이. 살이. 그러니까 중계 보신 분들 아시죠? 공 잡고 계속 이렇게 치고 있었잖아요. 네. 여기 이제 굳은 살 빨리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때 물집이 한번 잡혀서 3살이 올라왔죠. 그러면 움푹 들어갔다 살이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층이 생기잖아요. 네. 원래 있던 살하고 그 살하고. 층이 생기면 이거 민감해지니까 감각이 또 달라질 수 있죠. 평평하게 만드는 게 1번이래요. 근데 근데 또 그렇게 돼서 또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이렇게 벽에 막 때리고 공에 막 때리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살 좀 옆에 살 잘라내고 이렇게 걷어내고 그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5일날 그러니까 4차전 때죠. 네.
홍홍기 감독의 멘트인데 안호진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모르겠다. 올라가서 또 그 캐치볼은 다 하는데 올라가 전력으로 던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또 터지면 안 되지 않느냐.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 둘 지나고 오늘 선발해요. 네. 그러면 괜찮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준 플레이오프 1차전 때도 다친 날 가서 받고 다음 날 다들 계속 손가락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때 안호진 선수가 한 4월 지나면 괜찮아요 이랬어요. 그 이상 없이 등판을 했죠. 좀 그 플레이오프 올라와서도. 근데 홍희 감독 계속 걱정이다 이랬다고요. 근데 결국 한국 시리즈에서 사단이 났잖아요. 감독의 우려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네. 또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또 사단이 났어요. 근데 엊그저께 봤더니 또 살도 다 올라왔어요 또. 신기하네. 네, 다 올라와서 공도 던져 캐치볼도 해요. 점중이님 피콜로인가? 모이리 회복이 빨라? 댓글에 눈에 띄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도 괜찮았고 물론 이제 텀을 생각하면 준 플레이오프 1차전, 5차전 플레이오프 잘 던졌으니까 한 번 정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준피오 일단랑 KS1이랑 다른 게 뭐냐면 피가 났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더 심하게 났다고요. 그러면 이게 5일 사이에 완전히 회복이 됐을까라는 봤을 때 야 저거 진짜 한 2회 가서 또 터지면 골치 아픈데. 그러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마지막 등판이겠습니다. 안호진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번 한국 시리즈 마지막 등판이기 때문에 뭐 물집이 터지든 어쨌든 지금 당장 2대2로 시리즈가 분기점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이스를 내는 선택은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과연 이 물집 상태가 어떨지 만약에 초반에 경기 초반에 또다시 이제 물집 때문에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거는 5차전뿐만 아니라 6차전, 7차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수 운영 아니겠습니까? 저는 6차전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아, 차라리. 솔직히 제 개인적인 예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5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6 정도? 아니면 5, 6, 7을 불펜으로 쓰든가 1이닝씩. 왜냐면 짧게 던지는 건 20개 정도? 뭐 이렇게 끊으면 30개, 많으면 30개까지 그렇게 끊으면 불펜으로 쓰면 1이닝씩은 가능하니까 네. 그렇게 쓴다 그러면 5, 6, 7 불펜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마무리를 쓴다든가 김재용 앞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으면 활용도가 다르게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홍 감독도 아마 그 생각 했었을 것 같아요. 불펜 얘기했더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약간 유행어처럼 미는 말이긴 한데 근데 구단 내부적으로는 등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선발로 낼 거고 선발로 써서 한 게임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차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놓고 또 잘 던지는 거 아니야? 그럼 골치 아픈데? 그러게. 요거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리 안호진 선수 다음 불펜에 미리 준비를 시키지 않는다면 운영이 또 꼬일 거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일찍부터 불펜은 돌릴 거예요. 긴 혹시 이닝을 모르니까. 긴 이닝을 소화시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또 이제 이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호진 선수가 커트 슬링인 피피톤처럼 기적의 피칭을 또 기대하시는 또 히어로즈 팬분들도 또 계시고 또 보니까 저는 오늘은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한대요. 이제 누적이 된다는 건 또 그만큼 데미지가 커진다는 거기 때문에 누적 피로도는 나도 모르게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냥 터질 때까지만 던지자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었지 않나 싶다. 그러니까 선수는 무조건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던지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제 할 텐데 과연 정말 마운드 위에서 전력 투구를 했을 때도 이제 손가락이 버텨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시리즈가 이렇게 좀 팽팽하게 전개될 거라고 기자님 또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대 0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사이드하게는 안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SSG가 엄청 강팀이고 1위로 올라오고 다 좋죠. 근데 그렇다고 키움이 약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이슈가 발생하긴 했지만 어쨌든 안우진이라는 카드가 있고 이정우 푸이그라는 카드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 되게 간과하는 게 이지영이 되게 잘 쳐요. 이지영 선수 맞아요. 타격감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아랫단에서 하나씩 톡톡톡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타선의 밸런스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야. 투수가 뭐 그렇다고 약한 김재영 너무 잘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한두 명씩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빵 터지면 이거
그렇게까지 쉽게 볼 팀이 결코 아닌데 다들 SSG 이긴다고 박아놓고 시작하더라고. 푹 쉬고 온 SSG를 상대로도 이렇게 또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SSG의 압도입니다. 근데 SSG가 이렇게 좀 고전하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이 채팅창에 쭉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 안호준도 안호준인데 제발 최주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믿음의 야구인데 왜 전의선은 안 쓰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최주환 선수는 사실 가을에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잖아요. 사실은 까방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지금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도 또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SG가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키움이 잘한다고 봐야죠. SSG가 그렇게 못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키움이 잘하고 있다고 봐야 돼. 왜냐면 키움은 탄력을 받고 올라왔잖아요. 주 플레이오프 5차전 끝에 KT 잡았고 플레이오프에서 LG 누르고 올라왔죠. 그러면 어려운 시리즈 한번 제끼고 업셋에서 올라왔으니까 야 가자 이게 된다고. 젊은 애들이니까 분위기를 딱 타고. 네. 그러면 이거 오다가 내가 급하게 막 정리를 한 건데 두 개 측면이 있어요. 슬램덩크 만화 보신 분들 많으신가 모르겠는데 뭐 대부분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슬램덩크에서 전국대회 출전 확정되고 북산이 상성이라는 팀이랑 연습 경기를 가요. 그 팀은 전국 8강 팀이거든요. 거기 주장이 게임 끝나고 뭐라 그러냐면 아직 거칠고 뭐였지? 허점도 좀 있는데 한번 불타오르니까 엄청 무섭더라. 키움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웃사웃이 마찰을 보다가 무서울 정도로 강하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이건 이제 능남하고 마지막 그 도대회 예선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에 그 능남 감독이 한 말인데 잘 나갈 때는 모른다. 막 추격을 받고 쫓기면 체력이 2배 3배 떨어진다. 지금 키움이 그 짝이거든요. 딱. 체력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키움은 내가 힘든지 모르고 뛰고 있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재밌거든. 그러니까요. 나가면 이기고 저도 또 이기고 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막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 야 우리 이미 초과 달성했어 즐기자 이런 분위기. 보너스 게임을 양껏 즐기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2승 2패인데 이 여차하면 우리 우승하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확 올라와 버리면 몰라요. 근데 그 5차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5차전에 진다. 잠깐만 내일도 지면 끝이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와르르르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혹시 모른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키움은 분명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2승 2패 막 다 좋은데 오늘 게임에서 이긴 팀이 저는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 오늘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우진 선수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김광현 선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광현 선수가 5.2이닝 동안 3볼넷 6K 4실점 사실 자책점 2점이었지만 1차전에서는 솔직히 이 수비의 도움을 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 SSG의 수비가 흔들리다 보니까 경기가 좀 길어진 부분도 있고 1차전에서 잃은 게 사실 SSG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때 뭐 모리만도 선수도 썼던 게 결국에는 이제 4차전에도 이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게 김원영 감독님 그리고 특히 이제 김광현 선수 오늘 경기 좀 잘 던질 수 있을까요? 김광현 선수는 뭐 그날도 못 던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6회를 못 채우고 내려온 셈이 됐는데 뭐 그래 봐야 그 다음 날도 계속 만났는데 여유가 철철 넘쳐요. 김광현이 워낙 베테랑이니까 2차전 때 인터넷에서 올라가고 내려온 거 잡으려고 기자들 우고 있다 인터뷰하는데 길을 비키라 이러면서 막 지금 졌는데 무슨 말을 해요 이러면서 막 가다 근데 결국 잡혀갖고 이렇게 잡았는데 15분 했나? 한 10분 했나? 말도 잘해. 기사거리 이만큼 주고 왔어요. 역시 최고의 선수 김광현 선수 그렇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SSG 선수들은 이제 경기 감각 이제 뭐 4차전까지 했으면 이제 많이 다시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키움 선수들의 이제 체력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지쳤겠죠? 키움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을 야구 한 게임은 정규 시즌 10게임 정도 되는 체력 소모가 든대요. 선수들이 그래요. 해보니까 알겠다는 선수 되게 많아요. 특히 안 해본 선수들은. 근데 키움은 그런 선수가 제법 되잖아요. 그렇죠. 김희집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몇 명 있는데 그냥 습관처럼 물어봐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다 뭐라 그러냐면 힘들죠.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야. 재밌대요. 야 이건 진짜 소년 만화 같은데요. 이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키움 입장에서도 뭐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겠노.
끝까지 해봐야지. 네. 조금만 옛날- 참아야지. 약간 이런 뭐 느낌으로. 그렇다고 옛날 최동원 선수님처럼 그렇게 막 이건 안 되겠지만 네. 야, 여기까지 왔는데 몇 개 만나면 그니까. 자, 막 한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쓰면 쓰지. 그리고 네. 뭐 김재용 선수도 나가면 나가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는 4차전에서 홍 감독이 억지로 뺐고 그 다리랑 발목이랑 뭐 손가락이랑 다 안 좋은데 그냥 이제 출전 시킨 거라 자기가 뛰겠다고 해서 뛴 거라 아예 강제로 뺐고 네. 그래서 이제 나 후반에 대타로 나간 거고 결국 뺐더니 또 팀이 이기네. 그니까요. 오늘 라인업 또 올라요. 사실 김혜성 선수가 이번 가을에 너무 좋지 못했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짜 걱정이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젊음이 무섭네요.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고 계속 덤비고 있다.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경험 성장하고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직 시리즈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원기 감독, 김원영 감독 현장에서 지켜보셨을 때 어떤 분위기나 느낌 받으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 뭐 김원영 감독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네. 이제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두산 코치 하실 때부터 보긴 했는데 조곤조곤 말씀 되게 잘하세요. 조곤조곤 말씀 잘하시고 자기 생각도 확고하시고 그리고 슈퍼스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투수로서 한 획을 그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프라이드도 있고 그리고 좀 쓴소리, 나쁜 소리, 아쉬운 소리 이런 거 공개적으로 하실 때는 하세요. 기자들하고 브리핑할 때도 오원석 선수가 한번 대상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선수가 이렇게 공 이렇게 잡고 이제 전 우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그 다음 공 무조건 바깥쪽 페스트볼이래요. 음. 벤치에서 봐도 보인대. 볼 배합이. 장점인 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면 어떡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고친 거죠. 이제 고쳐서? 네. 아. 벤치에서 봐도 그게 보이는데 네. 상대 벤치랑 타자 그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포수는 장점을 살려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야 벤치에서 감독이 봐도 저 바깥쪽 직구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 다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잘 던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심지어 가을야구 데뷔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줄 땐 또 주세요. 절대 약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하얗고 잘생겨서 순해 보이나 보다 하는 거지 안 순해요. 홍원기 감독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막 이거 잘 터세요. 네. 입담 좋으신데 여기도 세. 여기도 세. 한번 찍히잖아요. 오래 가요. 약한 감독들은 이제 감독직을 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그럼요. 약한 네. 선수들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말 시리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승패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담당팀이 키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SSG가 이길 것 같아요. SSG가 이길 것 같다. 김광현의 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 그래요. 사실 이 사실점, 이 자책점, 예. 요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팀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9위 자체나 재구 같은 면에서는 김광현 선수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반면에 안호진 선수는 역시 좀 이 위험성을 안고 올라간다는 거. 손가락. 그러니까 만약에 안우진이 뭐 괜찮은 상태에서 확 긁힌다? 그러면 경기 또 모르겠지만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하긴. 이 친구도 사람인데. 그렇죠. 젊긴 하죠. 99년생이니까 젊긴 한데 뭐 젊다고 안 지치나요? 그럼 아니 뭐 피로도이고 피로도도 피로도고 여기 이제 손가락까지 아프다 보니까 이 안우진 선수에게 오늘 에이스급 피칭을 기대하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준 플레이오프 때의 모습을 재현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잘 던질 것 같다는 예상도 해보긴 하지만 이 손가락의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김광현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 마운드 싸움에서 어느 한쪽에 확 기울면 그 게임은 쉽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 5차전 잡는 팀이 우승까지도 더 쉽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모든 기자님들 키움 칭찬하다가 승패 예측은 SSG 간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키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준풀 프로 콧이 이 팀을 두산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산도 준풀에서 쭉 올라와서 콧이까지 올라가 재작년인가? 우승까지 있었죠.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언더독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SSG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팀이고 갖춰진 팀이고 잘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누가 밑에서 막 치고 올라와. 뭐 2000년생 막 엄청 많은데 애들 같은데 막 이기고 올라와요. 막. 그럼 좀 뭐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눈길이 가면 할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력으로 봤을 때 네. 괜히 이 팀이 와이어 투 와이어 이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1위를 지켜왔고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 중에 경상도 분이시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네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다고 네. 사투리. 네.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음. 네. 서울말을 쓰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엄청 자연스러우시는데, 네, 엄청 자연스러우신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툭툭 튀어나와서 걱정이에요. 지금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따 6시 반에 확인합시다. 병파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려운 또 시리즈이고 네. 키움의 저력 그리고 이제 SSC의 전력 모두 좀 이 주장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좀 있는 그런 경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또 저희가 오늘도 이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 40분 넘게 또 저희가 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진짜 주제가 풍성했어요. 뭐 염경엽 감독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죠. 거기다 이제 한국 시리즈 이 물집 관한 이야기들까지 더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 이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5차전을 잡는 팀은 어디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또 6시 반에 또 다들 야구 재밌게 또 보시길 바라겠고 오늘 현장 가시나요? 예, 지금 이제 바로 출발해야죠. 아이고,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전 옛날에 삼성 팬으로 컸습니다. 삼성 팬으로 크셨다고. 도기자님의 승부 예측은 저도 오늘 SSG가 이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 물론 잘 던지지만 이 컨디션이 과연 정상일까 여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발 일찍 내려가면 불펜 투수들이 과연 누가 올라올 것이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로스터에 긴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이 롱맨이 다 빠졌잖아요. 뭐 윤정현 정도 있는데. 윤정현, 김성기 정도? 근데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일단은 SSG.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프런치에서 찍으면 항상 반대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러놓고 안우진 7이닝 뭐 긁으면 그때 모르는 거지. 저 근데 메이저리그 우승팀 맞았어요. 메이저리그 저 휴스턴이 할 것 같다 했거든요. 결국에 휴스턴이 또 우승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는 메이저리그는 전력의 휴스턴이 먹었다는데 과연 한국 시리즈는 이 기세의 키움이 또 먹을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휴스턴 극혐.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